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EPL 이적 시장이 드디어 닫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라던가 아니면 터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영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토트넘의 이적 상황들과 더불어 토트넘의 최전방에 3손이 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벌리전 이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는 어떤 주요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에서 떠난 선수들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케인이 떠났죠. 1억 유로보다 약간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여튼 1억 유로 정도고, 모우라 떠났습니다. 레길론이 맨유로 떠났다는 소식이 또 마지막 즈음에 전해졌고, 스칼렛도 이제 입스위치로 이제 이적을 갔다. 론이죠. 다음 시즌에는 또 주전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였고, 로돈, 스펜스, 탕간과 윙크스까지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총 1억 1106천만 유로를 일단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나간 게 더 커요. 나간 게 더 크고, 브레난 존슨,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영입된 선수만 해도 5,500만 유로예요. 다른 팀에서도 이제 브레난 존슨을 원했는데 4,500만 유로 정도를 제안했다가 이제 거절을 당했거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유로를 더 높여서 5천만 유로를 부르고 드디어 브레난 존슨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클루셉스키도 완전 영입을 했고, 페드로 포로도 완전 영입을 했고, 새로운 선수들로 눈에 띄는 선수는 메디슨, 솔로몬,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새로 온 선수로 눈에 띄는 선수는 일단 메디슨, 솔로몬, 반더벤 정도, 비카리오도 굉장히 눈에 띄는 영입이죠. 굉장히 영입을 알차게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에서 돌아온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새로운 영입같이 또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레오 벨리스가 과연 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국 언론이나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토트넘에서는 뭔가 뚜렷하게 벨리스의 활용 계획이 없고, 애슐리 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센터백이기는 하지만 토트넘이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영입된 브레넌 존슨,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또 토트넘의 한 선수와 원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히샬리송이죠. 히샬리송이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이렇게 약간 좀 공을 이렇게 위로 차올리면서 여유 부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걸 걷어찬 이 선수가 누구냐? 브레넌 존슨이었습니다. 여튼 두 선수는 어쩌면 과거에 그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왔을 때 로메로랑 히샬리송이 같이 화해하는 장면처럼 두 선수가 과연 만났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 토트넘 팬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다만 이제 언론에서는 기자들의 의견은 거의 똑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센터백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키 반더벤 이후 말이죠. 이후로 한 명 더 원한다고 했는데 못 데려온 게 페일이다. 좀 아쉬운 실패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모습이고, 그리고 토트넘 관련해가지고 또 한 명의 기자인 찰리 에클시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인이 떠났다는 것 치고는 좀 기대 이하의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하면서, 다만 스쿼드가 이제 좀 깊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상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좀 운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나의 이적 시장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8위 팀으로 마친 이 토트넘을 개혁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다만 한두 명의 선수가 더 왔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정도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 팬들에게 좀 중립적이고 좀 객관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존슨뿐만 아니라 손흥민 있죠. son 있고, 히샬리송 있고, 메디송 있고, 아이메르송 있고, 다빈손, 산체스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의 송이 6명이에요. 손이 그러면서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 이름이 다 손으로 끝나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슬란드가 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통 이제 코이스라고 하는데 common you spurs인데 common you sons. 토트넘에 손들이 넘쳐나고 있다. 손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최전방이 다 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전문가가 제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흥민뿐 아니라 히샬리송 그리고 존슨이 이제 클루셉스키를 대체하면서 3손이 이제 토트넘의 맨 최전방을 장식할 수 있다. 손이죠. 손이고 그 뒤를 받쳐주는 게 또 메디슨이니까 최전방의 이 4명이 전부 다 이 손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손으로 의기투합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존슨이 이제 히샬리송의 자리에서도 뛸 수 있다고 해요. 중간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뿐 아니라 이제 히샬리송이 좀 못하면 이제 손흥민이 좀 이 자리를 대체하면서 존슨이 이제 기존에 손흥민이 뛰던 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인 어떤 유연성도 갖추게 된 토트넘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좀 주목이 되는데, 클루셉스키가 좀 느린 선수잖아요. 상대방이 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타이밍으로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근데 존슨 같은 경우에는 빨라요. 굉장히 빠른 선수고 페이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클루셉스키랑 좀 다른 유형의 어떤 윙어로서 이제 오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히샬리송을 손흥민이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이쪽에서 제대로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쪽에는 또 페리시치도 있기 때문에 뭐 존슨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뛰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벌리전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 인터뷰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토트넘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팀 뉴스에 대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가 일단 부상으로 인해서 못 뛰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올 거다 라는 이야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 어떤 계약들,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뭐 비카리오, 메더스, 그 메디슨이죠. 그리고 반더벤, 솔로몬 등의 선수들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스티니도 이번에 임대해서 돌아왔는데 좋다. I'm really pleased. 나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고 있고, 뭐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공헌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야말로 뭔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적 시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이적 시장이 끝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뭐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었고, 히샬리송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I wasn't unhappy.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골을 넣기 전에도 나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히샬리송이 이제 스트라이커로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얻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단 토트넘의 어떤 리빌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단 리빌딩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어쨌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토트넘의 지난 모든 감독들이 똑같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고, 다만 이제 하나의 이적 시장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직 유아 단계다, 인펀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이제 클럽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제 가까워진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단순히 이상적인 감독이 아니라 꽤 현실적인 감독이라는 것도 느껴지는 게, We understand that we still need to perform. 우리가 경기력을 좋게 해야 되고 get results.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자신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진다, 가속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팬들이 자신의 이름을 막 불러주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진짜 믿음을 팬들에게 심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알고 있고, 그만큼은 현실적인 감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뭐랄까 자상한 면이 있기는 해도 날카로운 면이 없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게,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최근에 이 클럽이 빅 매니저,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있었고, 히스토릭 매니저, 역사적인 매니저들도 막 있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영어 지문에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죠. 제 채널에서 갑자기 좀 영어 공부 같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좀 이 현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감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어쨌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매니저들이 이제 이루지 못한 걸 이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에 대한 pop송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비 윌리엄스가 이제 그 개사를 해가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노래를 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칭찬 중에 가장 직접적이지 않고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운 칭찬이다. 그러면서 막 기자를 따라합니다. 당신 막 정말 환상적인 막 감독이 있었고, 막 대단한 이름들이 있었고, 성공적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었네요 하면서 이제 좀
빈정이 상한 거죠. 아니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러고 내가 로비 윌리엄스를 아냐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 같냐고. 나는 로비 윌리엄스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기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그러니까 뭐 화를 낸다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빈정상한 그 호주 특유의 약간 그런 말투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previous managers 그 전 감독들에 대해서 말인데 라고 하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 그 성공적이고 그 유명했던 사람들 막 이러면서 뒤끝을 장렬하는 사실 뒤끝 아니죠. 앞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한 느낌인데 그런 감독들은 어쨌건 그 클럽 사이닝에 대해서 이게 그 계약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뭐랄까 좀 클럽이랑 이제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에 대해서 뭔가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타협을 해야 했는데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협을 할 수 없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그런 식의 클럽 사이닝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식의 어떤 계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근데 저는 이 발언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I would never approve a signing. 나는 그런 식의 계약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식의 계약이냐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플레이에 이제 맞지 않는 선수는, 난 데려올 생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더 젊은 선수라면은 상관없는데, 그런데 뭐 팀 1군에서 뛸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플레이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토트넘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사실은 많은 클럽들에서 이 사이닝을 하려는 이 클럽의 의지, 그리고 감독의 의지가 뭔가 좀 서로 상충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뭐 또 더 질문을 해요. 기자들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선수 그리고 스카우팅 디파트먼트 스카우팅 측에서도 이제 어떤 선수를 원하는지와의 어떤 차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라고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선수가 스카우팅 디파트먼트가 원하는 선수다.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이제 메이트를 붙이죠. 자, 제가 이 호주 특유의 이 메이트를 붙이는 느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답답하다. 이놈의 자식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차이 없어 이 자식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친절한 말투죠. 친절한 말투인데 친절함 속에 숨어있는 안 친절함이 있다. 그렇게 좀 알아들으시면 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이야기해요. 뭐 팀이 원하는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뭐 선수랑 이게 다른 게 말이 되냐. 그게 맞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트랜스퍼 윈도우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제 기자들이 꺼냈는데 이제 이게 끝나기를 원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진짜 또 메이트 나오죠. 나도 진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도 메이트 들어가죠.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적 시장 얘기 사랑하잖아. 기사 계속 쓰고 막 뭐가 됐네 안 됐네 이야기하는 거 쓰고 야 기자들 완전 노 났네 좋아하잖아.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들과 약간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약간 친구랑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선수들이랑 일단 같이 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선수들이 딱 정해지면은 그 선수들에 집중을 할 수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팀 안에서는 절대로 이 뭔가 안정감 같은 느낌은 없을 거다. 편안함 같은 느낌은 없을 거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이 자리 무조건 뛰어 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페리시치뿐 아니라 존슨도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부분에서 뭐 경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좀 꼴사납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일종의 경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히샬리송도 경쟁이 생겼어요. 왜냐면 못하면은 곧바로 손흥민 오면 돼요. 이제 뭐 이 자리에 대해서 뭐 페리시치가 못 뛴다고 하면은 뭐 존슨, 손, 쿨루세프스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히샬리송도 안심할 수 없고 클루셉스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클루셉스키도 뭐 이쪽에서 이제 뛸 수 있는 선수가 뭐 해봤자 솔로몬 정도? 솔로몬도 이제 이쪽에서도 뛸 수 있고 저쪽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솔로몬이 있지만
존슨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리고 5,500만 유로를 이제 쓰면서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이 존슨에 대해서 분명히 토트넘도 좀 잘 쓰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루세프스키 입장에서도 이거는 직접 경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미드필더진도 이제 뭐 백업이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비수마가 진짜 부상당하면 이번 시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는 하지만, 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비수 뭔가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자리겠죠. 다이어가 주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이 센터백 자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여하튼 이 센터백 자리만 빼면은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이 손 조합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가동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가오는 8시 반이죠. 이 벌리전 시청하면서 BBC 그리고 외신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경기 직후에 또 재밌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